안녕하세요.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족들은 망인을 잃은 슬픔의 경황이 없는 터라 성급히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며 합의서를 작성해 버리는 탓에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했을 때보다 상당히 차이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망인과 유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경우 보험사별로 약관에 기재된 금액이 다르겠지만 평균 약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위자료는 1억 원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금액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더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는 손해배상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실수익의 산출 방법인데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하던 소득을 더 이상 가족들이 수익하지 못하게 됐으니 이를 할 수 있는 나이까지의 소득을 가해자 측 보험사가 지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학생이나 가정주부처럼 소득이 없었던 경우에도 도시일용 노동자임금으로 산정해 일실수익을 지급하게 합니다. 문제는 보험사의 경우 망인의 상실된 수익액을 최소한으로 잡으려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제하고 계산한다거나 중간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을 소송에서 적용하는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라이프니츠 계수를 적용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유사직종에 근무 가능했던 사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일실수익은 많게는 1억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험사의 업무 처리 방식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 우선 망인이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인 경우 보험금이 서둘러 지급돼야 생계유지가 되기 때문에 성급히 불리한 조건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경제적 약자들은 더욱 큰 배상과 보장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유가족들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둘째, 모든 사망사건에 있어 늘 보험사는 적은 금액을 제시하고 결국 이어진 소송에서는 최소 10% 이상 차이가 나는 판결이 납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송이 자판기에서 물건이 나오듯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셋째, 어떻게 바라보더라도 사회적 비용이 계속 낭비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유가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1년여 이상 소요되는 재판 기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혹은 중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은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